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 눈에 띄죠? 하락으로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와 나란히 3% 이상의 낙폭을 키우면서 진행돼요.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4분기 실적 말입니다. 물론 4분기 실적 큰 기대 안 걸죠. 하지만 우리는 포인트가 올해 반도체가 달라질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4분기에 바닥을 다지는 거를 우리는 내일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거고 이제 올 한 2분기 정도 돼서 강한 반등세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망가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 SK하이닉스 현재 94,00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볼게요. 이쪽도 관련한 스토리는 참 괜찮은데요. 오늘 시장 영향을 역시나 받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강보합선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짜 강했죠. 오늘 약보합선 정도의 조정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 수치상으로 결과를 전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 램시마의 매출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3년여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주목을 해봐라라는 전망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주가 확인할까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지난해 연매출 6조 원 돌파, 사상 최대 기록을 했고요. 물론 자회사 라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네이버 큰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주가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오늘 보합선 이 정도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관련한 이슈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네이버 18만 원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 SDI는 조금 전에 실적을 내놨잖아요. 1시 반이었던가요? 실적은 그냥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그 본연의 실적보다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더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분기 연속 순이익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여서 테슬라 주가는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업체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아직도 6% 가까운 상승 시현해내고 있고요. LG화학도 강하죠? 2% 넘는 상승세, 코스모학, 두산솔루스 등도 강한 모습인데 관련주들 어떻게 볼까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르고 있어요. 사실 전기차, 수소차 이걸 구분해서 종목을 나누자 이런 게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 가운데 미코가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산업, S퓨얼셀 앞서서 추천주였었잖아요. 강합니다. 서울시에선 수소산업에 대규모의 투자금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전략이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대책들은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볼지 역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LG이노텍도 볼게요. 이 종목도 지금 버티나요? 이 종목은 오늘장에서 한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네요. 역시 4분기 실적 나왔는데 너무너무 잘 나왔고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전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LG이노텍 이제 타이밍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인데 오늘이 조정이라면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15만 5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주가 확인할게요.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거래량 확 동반하면서 10% 이상의 급등으로 또 진행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일 유입이 돼요. 46,800원대까지 올라 있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챙겨보고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LG화학은 여전히 강한 걸 봤고 삼성 SDI는 사실 4분기 실적은 그러한데 앞으로를 바라보는 전망이 좀 괜찮잖아요. 배터리 관련주도 그동안 뭐 잘 나갔던 종목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뭐 일부는 강하긴 한데 앞으로도 괜찮은 것인지 한 번 더 챙겨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이제 테슬라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러한 이슈보다는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섹터의 이제 센티멘트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 좀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들만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과 또 성장성이 좀 높은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장 컨셉에 발맞춰서 오늘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테슬라가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아시다시피 모델 3가 이제 보급형 모델이죠.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인 모델 3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또한 테슬라가 또 올해 이제 출시 예정인 모델 Y, 즉 이제 테슬라의 처음 그 SUV 그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델 Y가 또 이제 출시를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번 실적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대감까지 동반해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이라 사실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등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란 센티멘탈 개선과 함께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고요. 네. 이 수많은 종목 중에 어떤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해보면 더 좋을까요? 네, 뭐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많이 있죠. 오늘도 뭐 상한가를 기록한 뭐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뭐 우리산업을 비롯해서 뭐 MS 오토텍이라든지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뭐 워낙에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이제 지난해 이제 군산 그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전기차 관련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 개인적으로 MS 오토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ESS 화재에 대한 뭐 우려감들도 있었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뭐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은 거의 뭐 쏙 들어간 채 진행됐던 지난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좀 다를 것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죠. 여전히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그중에 말씀 주셨던 MS 오토텍 한번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다음 이어서 관련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인데 뭐 전기차, 수소차 두 키워드 아래 중복되는 종목들도 참 많을 거고요. 어쨌건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다 괜찮게 봐도 좋을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그러한 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오늘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 이벤트성 좀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시장이 좀 악재가 지금 들이운 가운데 이러한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와 같은 컨셉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컨셉으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또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좀 짓는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서 관련해서 수소차 센티멘탈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대차가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현대차가 2030년부터 이 가솔린, 디젤 이러한 내연기관 기반 신차 출시를 이제 거의 중단을 하면서 향후 이제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지금 성장을 계속 모색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언론 보도가 또 나오면서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좀 이러한 섹터들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센티멘탈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즉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센티멘탈은 갑작스럽게 또 시장에 또 그러한 또 컨셉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뭐 단기적인 네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수소차가 상용화될 즈음이 되면 그때쯤이면 정말 우리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을 뭐 강력하게 할 날도 분명히 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봤을 때 일단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주만큼이라도 단기적인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 한번 접수를 해두도록 합니다. 이쪽도 투자 의견은 좋아요 저희 찍도록 할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잇따르겠죠. 뭐 내일도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실적 내놓는 업체들 참 많을 겁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장 초반에 시작 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뭐 앞으로의 뭐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전망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라인에 대한 우려는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인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또 이미 시장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시다시피 오늘 4분기 실적이란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는 역시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러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좀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 광고 시장과 더불어서 이 커머스 쪽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페이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쪽으로 네이버의 그런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기존의 이제 네이버의 검색 광고라든지 커머스 시장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라인과 또 제트홀딩스 야후재팬이죠. 이 구조재편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렇죠. 관련해서 향후에 이러한 좀 주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러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초반이었던 이 주가가 이제는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셈인 거잖아요. 네이버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차곡차곡 모아 가져 관점. 이거는 과장님 앞서 살펴본 수소차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조금 여유 있는 호흡 가지고도 좀 길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검색 광고라든지 커머스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놓고 봤을 땐 투자 매력도가 어디가 더 높다고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보다는 좀 카카오의 또 성장성을 또 단기적으로는 또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동안 기대치도 낮았고 워낙에 좀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런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동안 계속해서 좋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좀 더 주가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비슷하신 시각인가 봐요.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다 카카오를 찜하시더라고요. 어쨌건 네이버 투자 의견 좋아요고요. 카카오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자, 다음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뭔데 이렇게 오늘 올라가는 걸까요? 10% 이상의 급등. 오늘 시장 대비 오늘 시장 분위기 감안하고 본다면 뭐 상한가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세요? 네, 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상승의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되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좀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실적이 향후에도 지속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인식 알고리즘 전문 업체인데 이 스마트폰 지문인식 솔루션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향후로 플래그십적으로 초음파 지문인식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애플에서도 또 초음파를 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애플 향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일단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지문 찍고 지문을 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인 건가요?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학식과 이제 초음파식이 있는데요. 보통 네.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보통 삼성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중저가 라인, 즉 이제 A 시리즈의 이제 지문인식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광학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급, 즉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게 이제 초음파식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식을 좀 채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초음파식 그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문인식 모듈 면적이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슈프리마가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학식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업체들 쪽으로 계속해서 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 그 지문인식 알고리즘, 즉 광학식과 초음파식 모두 좀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선반영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다시피 지금 실적이 가파른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 역시도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과거에는 하이엔드급에만 들어갔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는 보급형 제품에도 덩달아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어서 LG이노텍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아마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메라 모듈, 이제 카메라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LG이노텍 이제 아이폰이 다시 대세가 되면서 LG이노텍의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더 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좀 나눠주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폰 11이 상당히 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좀 판매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힘입어서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카메라 같은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듀얼에서 이제 트리플, 이제 쿼드 이제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폰 11에 지금 듀얼과 트리플을 장착을 했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신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리플이 장착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의 지금 개수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성능이 지금 향상이 되면서 지금 DSLR을 지금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또 네. 상황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지금 카메라가 이제 쿼드까지 지금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좀 범위도 넓어지고 또 화소수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 센서 출시한 걸 보면 1억 화소가 넘는 그런 또 센서도 이번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이제 스마트폰의 지금 하드웨어 지금 경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LG이노텍 올해도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 막 700만 화소면 대박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1억 화소라니요. 네, 나날이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IT 업계 얘기고요. 내일장 토픽 하나만 꼽는다면요, 어디로 갈까요? 이 중에서 오늘 뭐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슈프리마를 뭐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성장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프리마 탑픽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시초가의 고점을 형성한 뒤 지수가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다시금 자극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중반까지 급등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증시의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가부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7%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2,150선까지 무너지면서 2,148선까지 후퇴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장중 2.5% 가까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밑거리를 살짝 달면서 거래 마칩니다. 2% 정도 내림세 보이면서 656.35포인트의 오늘 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환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원 가까이 급등입니다. 0.6% 오르면서 1,184원 90전 까지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대만 증시가 처음 개장을 했었는데요. 현재 5.7%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끝나고 우한 폐렴에 대한 리스크를 처음 맞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본도 조금 전 1.7% 하락하면서 22,977엔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홍콩 지수 역시 급락입니다. 2.2% 내림세 보이면서 26,562선 현재 지나가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압도적인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빨간불이 들어온 쪽은 오늘 시장의 주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과 2차 전지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호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바이오 부진한 시장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0.8% 오름세 보이면서 49만 5천 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2차 전지 쪽 매개 굉장히 강합니다. LG화학은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고요. 2.5% 오름세 보이면서 34만 3,5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IT투톱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삼성전자가 3.2% 내림세, SK하이닉스가 내일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거의 4%까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9만 4천 원까지 후퇴한 채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데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오늘 그나마 잘 버텨줬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휴재 메디톡스 쪽이었었는데요. 이쪽들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파란불이 들어온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CJ ENM도 장중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방향 아래로 틀면서 0.7% 조정입니다. 14만 1,300원 선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기 압도적인 장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섹터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쪽입니다. 2차 전지 쪽인데요. 이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일단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2차 전지 쪽으로 테슬라에 현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쪽으로 오늘 매기가 강하게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시장이 워낙 오후장 들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은 많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모텍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추가로 두 자릿수 급등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3% 오름세 4만 1,7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 역시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입니다. 우리산업이 9% 홀딩스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화신테크, 에베스, 오토텍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쉽게도 영화금속, 아모그린텍 밑에 종목들은 테슬라 관련주로 장중에 좋은 모습 보였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음봉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까지 있는데요. 여기도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엠과 리드스 기술투자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앞으로 중국적으로 구호 물품을 보내는 쪽으로 엮여지면서 역시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제한폭을 모두 두 종목 다 가득 채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진단키트 쪽으로는 랩지노믹스가 오늘 역시 올라와 주면서 5거래 연속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 가까운 오름세, 하지만 장중 상승분은 좀 많이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 마칩니다. 8,34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마스크 쪽으로는 웨이크론, 고려제약, KM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고려제약은 후장 들어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으로 반전되며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백신 쪽으로는 진원생명과학이 다시금 올라옵니다. 11% 급등세 보이면서 6,000원 선 근접한 채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주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으셨다시피 네이버, 삼성 SDS, 삼성 SDI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이버와 삼성 SDI를 엮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삼성 SDI 모두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결국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 역시 보합권까지 내려와 주면서 매기가 그렇게 강하게 붙지 않은 채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오늘은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게 유일하게 삼성 SDI였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1.5% 오름세 보이면서 20만 1,0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20만 원 선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쪽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메리트 종금증권이 어제 장을 마감한 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오늘 5.7%까지 급등을 하면서 부진한 시장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69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밑으로 보시다시피 더존비지온도 어제 좋은 실적 발표했고 오늘 역시 빨간불 켜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LG이노텍과 현대위아는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할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들으셨다시피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될 예정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SO의 호텔신라까지 많은 종목들이 내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 홀로 6,630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역시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기관이 855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 개인 홀로 사자세를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에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